지질학을 할 때 크게 보면 관측 기반으로, 탐사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모든 과학이로 지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링이라든지 수치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탐사 기반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무엇을 직접 보고 획득하고 그 다음에 재고하는 일을 하거든요. 땅속에 있는 온도를 재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용적으로 접근할 때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중요하게 쓰이는 정보고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극이나 남극이나 아니면 오호츠크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다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게 자원적인 것 외에 해저면이 무너지는 지질재해라든지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인 기후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관측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야를 넓혀서 관련성을 찾기에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단지 문제가 배를 써야 하는데 배 시간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배를 탔는데 그 안에서 제 시간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은 굉장히 지구 전체에서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것 바깥에서의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이 북극에서 하는 연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흔히 할 수 있는데, 따져보면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 한국에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일도 여기에 영향을 주지만, 그렇게 내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공간, 시간 이외의 것들에 의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쪽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걸 세우고 있어야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만한 것이 이쪽에 영향을 줄 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구과학을 하다 보면.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를 할 때 인간이 만드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빨리 단기간에 늘어나서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이제 더 짧게 보면 100년이 아니라 한 20년만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 메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사람들이 막 찾아봤는데, 이곳저곳을 찾다 보니까 해저면에서도 그런 게 솟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90년대 초반, 후반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리저리 전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 땅 속에 묻힌 메탄이, 얼음 형태로 묻힌 메탄이 전 세계 바다에 존재하고, 몇 천만 년 전에는 갑자기 공기 중과 해수 중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온도를 높였다는 지질학적 증거도 나와가지고 이게 되게 큰 문제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기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한편, 그게 메탄으로 된 얼음이니까 걔를 이론적으로 불태우면 다른 유해가스 하나도 안 나오고 딱 CO2와 온도와 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청정 에너지구나.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근처에도 있겠거니 하고 찾기 시작해서 동해의 울릉분지에 처음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하는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거기 탔던 모든 과학자들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하이드레이트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해서 실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코어링을 딱 했는데 막 이렇게 가스가 물속에서 막 뿜어져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뒤에 캐처를 열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캐처가 총알처럼 팡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든 사람이 상상을 못 했던 거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튀어나가고 나와서 막 정말 나왔다 하고 이렇게 하얀 거 보고 이제 불을 붙여봐야 되는데, 이게 의식처럼 돼 있거든요. 불을 붙이면 그 하얀 얼음에 불이 바로 붙으니까 상징적인 사진인데,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것도 모두 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손에 들고 해야 되는지, 뜨거울 것 같으니까 바닥에 놓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식당에 가서 육개장 그릇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 넣고 불을 붙여서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북극에서 어떤 의미냐면, 북극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지역에 묻혀있는 하이드레이트나 심지어 땅속에 묻혀있는 얼음이 녹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메탄이 물속과 대기 중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기를 보면 우리 전 지구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진흙 화산이라는 데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메탄이 굉장히 뿜어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해저면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퇴적물들은 해저에 가라앉아서 점점 밑으로 들어가서 암석이 되어 우리와 단절된 저 밑 세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어떻게 그 탄소가 돌고 나오고 하는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지금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한 트렌드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소스와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좋은 결과를 낸다면 이 북극 지역에 대해서 캐나다 지역에서 나오는 메탄의 양, 그런 것까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여기 매년 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한 데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이 이쪽 필리핀판 쪽이랑 닿아서 이렇게 섭입이 되면서 빨려 들어가서 깊어지는 곳인데, 거기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호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런 게 지형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파도가 이 활 안쪽에서 이렇게 밀려오다가 이 활 모양에 닿아서 반사가 돼서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파도가. 그리고 어느 곳은 파도가 좀 더 높게 일어나는 데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다랑 밑에 지형이랑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크게 생각 못 하는데, 이렇게 엄하게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물이 더 잘 섞이면 플랑크톤도 많이 살게 되고, 뭐 생물의 번식도 더 많이 되고 뭐 이런 전혀 그 연관성이 없을 만한 것들이 엮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일상에 지쳐서 쉽지는 않지만 좀 더 넓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현장에서 계속 이런 과학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에서는 찰리가 그런 모습에 너무 이상향이지만,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오드피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 내가 어디에서 시출하고 싶으면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되면 이제 자기가 지원서들을 받아서 팀을 꾸려서 그곳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 지역에서 이미 한 번 했던 대장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오는 데서는 일개 분야의 연구원으로 그냥 타셔서 그 맡은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현장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부족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맡아서 계속 해내는 것.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찰리를 보니까 정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분이라서, 그 뭔가 원했던 걸 발견했을 때 그 말씀하셨던 푸착푸착푸착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톤도 막 올라가고 막 좋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나이 들었을 때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같이 오는 한국인 과학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현장에서 남는, 관리자보다는 현장에서 남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